이번에 과목은 항공기상, 날씨에 대한 내용이죠. 뭐 날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인터넷도 발달하기 전이니까 모두 정보를 얻기가 되게 불편하고 텔레비전에서 맘없이 뉴스 때 일기예보 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시시각각으로 몇 시에는 몇 킬로 바람이 불고 어디서 부는지를 잘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오늘은 바람이 너무 셀 것 같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할게. 뭐 이렇게 가지고 그때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상에 대한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상에 대해서 이제 바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형태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지, 계절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변에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바람이 흘러가는데 어떤 건물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뒤쪽에는 바람이 순하게 흐르지 않고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와류라고 그러지, 와류. 이런 쪽에 들어가면 날개가 이제 위험하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들어가지 않는 거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뒤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착륙해야 되느냐, 여기에 착륙해야 되느냐, 아니면 멀리 가서 착륙해야 되느냐. 그래? 왜? 이 뒤쪽은 와류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얼만큼 멀리 가서 착륙을 해야 안전하겠는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 먼 데까지 가서 착륙을 해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면으로부터 땄을 때 지면으로부터 봤을 때 여러 가지 층으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으로부터 약 한 11km 정도 11km 정도 올라간 11km 정도 올라간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대륙권이다.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새벽에 어제 저녁에 비가 왔죠? 그 비가 오는 현상이 생기고 뭐 구름이 떠 있고 또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맨날 보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곳이 대륙권입니다. 말 그대로 대류, 뭐의 공기 흐름이 흘러간다는 느낌이죠. 그런 쪽이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 대륙권에서 한 50km 지점까지 요 구간은 성층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층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면 구름이 저 밑에 있고 높은 데로 구름도 없는 고도로 비행을 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요 상태, 요 지역의 요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대륙권하고 성층권 이 중간 경계면이니까 대륙권, 성층권, 경계면, 경자 빼고 대륙권, 계면. 이 상태로 비행하니까 구름이 다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0에서 80km는 중간권, 그 위로는 10권.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권역으로 하늘도 구분이 되어 있다. 그거를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산에 올라가면 추워져요, 더워져요? 추워지죠. 이렇게 온도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내려가. 그런데 이 11km 지나서 50km까지는 뭔 소리야?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 그것도 50km 넘어가서는 또 온도가 이렇게 좀 내려가. 그래서는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변해. 그래서 이게 층을 좀 구분해보자. 온도에 따라서 구분해보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이 된다. 자, 우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나고 이런 쪽에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륙권에서 살고 있고 이 대륙권에서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층은 우리 패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지구의 구성은 대기는 4개로 구분이 됐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바깥에는 이제 극약권, 이제 우주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4가지 그 층으로 구성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고도 0m부터 약 대략 11km 지점인 대륙권에서 일어난다.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하고 또한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얼마씩 내려가니? 이게 100m 올라갈 때마다 1000m 올라갈 때보다 일정한 비율로 좀 내려가게 돼요. 압력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사항을 그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극권의 구조는 이와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대륙권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이곳에 공기를 봤더니 그쪽에 공기의 구성 성분을 봤더니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산소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질소가 전체의 한 78%, 산소가 21% 정도 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99%. 총 전체의 공기 구성 성분의 99%가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를 알아주시고 또 질소하고 산소 비율이 이제 78%, 20%입니다. 요거 외에 아르곤 가스가 뭐 0.09%, 이산화탄소가 뭐 0.03%, 뭐 네온이 뭐 0. 몇몇 %, 있는데 별 많지는 않고 구성 성분이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비행하는 이 대륙권은 이 대륙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봤더니 비가 오더라.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 눈도 오고 또 바람이 불어. 구름도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층이다 이게. 그 층은 대략 어느 정도다? 11km 지점. 이게 극지방이냐 적도지방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적도지방은 좀 고도가 좀 높고 극지방은 그 거리가 좀 낮아. 그건 이제 남극 북극 꼭대기니까. 그래서 그 평균을 냈더니 한 11km 정도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층은 11km까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압력도 떨어지고 기온이 내려간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뚜껑 뭐 압력이 빠져나가서 밥이 막 설린다고 하잖아요. 압력이 너무 낮아서 그랬단 말이야. 안에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돌을 눌러놓고 밥을 하면 밥이 좀 제대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진다. 온도도 내려간다. 그러니까 압력은 이게 약간 변화가 좀 있어. 1000m 올라갈 때하고 2000m, 3000m 올라갈 때 조금씩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온도는 대략 어느 정도씩 내려가 봤더니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내려가더래요. 100m, 이거 0. 그러니까 1000m 올라가면 6.5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행할 때 보면 비행복을 입고 타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한 25도에 떴는데 내가 한 2000m 올라갔어. 그러면 13도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5도, 13도, 12도잖아. 12도면 좀 쌀쌀하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0km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춥죠. 그래서 우리가 방한도 되지만 특히 방풍 되는 옷을 입고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m당 0.65, 쪽 1000m당 6.5도씩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쭉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km 지점 되면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6.5도씨가 돼버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온도를 얼마로 기준으로 정하느냐? 0m로 정하지 않고 1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20대 대한민국 청년의 키는 평균이 얼마다? 170이다. 그 기준이 있듯이 우리가 표준 온도는 0으로 정하지 않고 15도씨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걸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데이터를 보고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0도씨에서 했는데 아니야, 우리 10도씨에서 기준을 했는데 이러면 그 데이터를 서로 보고서 공유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표준 대기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압력과 기온이 내려간다. 근데 온도는 1000m당 6.5도씩, 100m당 0.65도씩 내려간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지만 2인승 자격증 취득할 때도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야 우리 뭐 기준을 정해놓고 좀 쓰자. 야 우리나라 뭐 저 비행기 A라는 비행기가 뭐 마하 3.0이야. 마하 3으로 날라. 어떤 기준인데? 온도가 0도에서 마하 3으로 날아갔다는 거야. 영하 20도에서 날아갔다는 거야. 온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 날아가는 속도가 틀려.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이 말 소리도 1초에 340m를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하는 게 한자 음이잖아. 소리 음자잖아. 소리의 속도, 음속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음속. 그게 이제 마하잖아. 마하 1 하면 내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는 전달되는 공기 속을 터서 전달하는 게 1초에 340m를 가는 거야. 그걸 보고 마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리 가. 온도가 내려가면 340이 아니라 330m 이렇게밖에 못 가요.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하다. 우리. 그래서 그거를 국제민간항공기에서 표준 대기를 정했는데 우리는 그 표준 대기를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약 15도씨. 평균 해수면.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요. 우리 백두산, 한라산 높이를 정하는데 어디서부터 측정해서 1948m고 2744m요? 어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제주 앞바다로 할 거야? 인천 앞바다로 할 거야? 부산 앞바다로 할 거야? 그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인천 앞바다가 만조, 간조가 있잖아. 그 물이 꽉 찼을 때를 0으로 할 거야? 물이 쫙 빠질 때 0으로 할 거야? 그것도 참 애매하잖아. 그래서 평균, 만조와 간조 평균. 그거를 어떻게 바다에 부풀이 떼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이 이 정도네? 그래서 그걸 쭉 가서, 인하 공전에 가보면, 인하 전문대학교 거기 가면, 설치해놨어. 여기가 바다로부터 몇 메다입니다. 이 표시를 해놨어요.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뭐라면 평균 해면,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의 기준이다. 또는 뭐 해 숫자를 빼버리고 평균 해면, 또 어떤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온도는 15도씨다. 온도 15도씨다. 압력은 우리가 표준 대기 압력은 1013.25 헥토파스칼이다. 1013.25 요거하고 요거의 수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표준 대기압이에요. 표준 대기. 우리가 표준 대기압. 그래서 우리가 요게 뭐 약자로 MSL 여러분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MSL 뭐 1500m 뭐 오늘 비행을 하는데 고도 150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MSL부터 1500m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해면으로부터 1500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GPS에 설정할 때도 해면을 0으로 표준 대기압인 1013.25를 0으로 맞춰가지고 비행을 해야 돼. 나는 똑같이 둘이 산에 500m 산에 갔는데 내 건 700m 가르치고 얘 건 500m 가르치면 대회하면서 그게 이제 기준이 안 맞겠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면으로부터 내가 그래서 표준 대기 온도 압력 15도씨하고 1013.25 헥토파스칼 H자는 헥토라고 있습니다. 헥토파스칼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기초적인 이런 대기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패러글라이더는 바람을 이용해서 또는 해가 나서 태양을 달궈준 그 상승기류 아지랑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늘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 걸 정의를 보면 바람은 지표면에 대한 상대적인 공기 운동을 바람이라 한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면 요 말이 핵심이야.
압력의 차이로, 기압이라는 게 압력이죠. 압력의 차이로 생긴다 이거예요. 해가 나면 음지하고 양지가 있죠. 그러면 양지는 해가 받으니까 공기가 가벼워져. 가벼우니까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거야. 음지는 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야. 우리가 산이 이렇게 생겼어. 산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 자, 여기 태양이 여기에 떠 있어요. 그럼 태양이 내리찐단 말이야. 태양이 내리찌면 이 낮에는 이 부분이 더 빨리 달궈지고 이 밑에 지방 계곡보다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기는 뜨겁고 여기에 공기는 차갑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쓱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물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내가 네 자리로 가줄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산에서 저녁 때 되면 위에가 더 빨리 식어. 이륙장 계곡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온도하고 여기가 이제 추워져 차가우니까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갔을 때 바람이 거꾸로 불었죠.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착륙장도 바람이 거꾸로 불어. 그래서 착륙할 때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착륙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람이 이제 산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바람이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기압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죠? 기압의 차이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나라가 지형이 있으면 여기에는 고기압이 발달해 있고 뭐 고기압 저기압 들어봤죠? 뭐 이쪽에는 뭐 저기압이 발달해 있어. 그러면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흘러간다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구나 하는 거지. 근데 바로 이렇게 불지 않고 지구가 또 자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약간 이게 비스듬히 흘러가. 그렇지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간다. 이게 압력의 차이로 흐르는 것이 이제 바람이다 하는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람은 가능하면 이같이 똑바로 흘러가주면 좋겠죠. 이렇게 흘러가면 패러글라이딩이나 비행기에는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흘러가줘야 우리 패러글라이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공기가 깔끔하게 흘러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공기가 여기 흘러가지 못하고 날개 위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를 들어주게 하는 양력이 적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람은 일정하고 균질하게 불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바닷가 같은 경우에 바람이 깨끗했죠. 일정히 바닷가니까 바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좀 불어줘요. 주변에 이렇게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영향을 좀 적게 받아. 그래서 이같이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바람이 불규칙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지형의 건물의 나무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난류다. 이렇게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우리는 터뷸런스다. 터뷸런스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난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난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난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산이나 담벼락이나 건물이 있음으로써 바람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런 건물을 만나니 부딪히다 보니 뒤쪽에는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불더라. 이게 이제 기계적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비행을 하는데 산이 있는데 산 뒤 바람이 불어 이 위에는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불겠죠. 근데 이 산에 부딪히거나 이런 바람들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소용되는 바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런 데 들어가면 비행기가 날개에 공기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비행기가 쭉 막 하강하죠. 우리 가끔 비행기 타고 해외 가다 보면 지금 하늘 공중에 터뷸런스가 너무 심해서 저기 하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꼭 안전벨트 매고 계세요 하잖아요. 그거 이러면 갑자기 날개 위로 공기가 끝까지 흘러가져 있는데 못 흘러가니까 양에 그만큼 안 생기니까 그만큼 우리는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막 움직이다 보면 사람이 비행기 천장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현상도 가끔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와류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비행을 하는데 우리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주니까 왼쪽에서 불어주니까 산을 정상으로 봤을 때 이 앞에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람이 내가 여기 이륙장이다. 산꼭대기에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는 쪽. 이쪽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뒤쪽에서 비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날개가 갈 수가 없어. 파도가 잔잔하면 내가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파도가 심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얘가 막 제자리 있거나 이러잖아.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냥 흔들거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날개가 접힌다든가 이래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난류, 지상에 있는 물체, 건물 또는 산, 각종 지형 지문을 지날 때 그 지형 지문을 뒤에 지났을 때 생기는 불규칙한 흐름들을 우리는 난류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조명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난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 난류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바람이 아주 천천히 불러간다. 그러면 이 뒤에 생기는 것도 와류가 좀 적게 생기겠죠. 네. 근데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분다. 바람이 여기서 불어주는 게 세다. 그러면 뒤에 생기는 와류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뒤에 생기는 와류는 지면이 거칠거나 표면이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고 뭐 같은 경우 돌뿌리단에 튀어나왔다든가 거칠거나 또는 산의 경사가 완만해야 되는데 급격하다는 거. 그러면 급하게 올라간 만큼 뒤에는 또 급하게 와류가 생기겠지.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차이가 느낄 수가 있다. 자, 나는 비행을 했어. 비행을 해가지고 막 떠서 여기 우리 사무실이야. 나 여기 내리고 싶어. 여기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넓은 공터가 있긴 하지만 바로 이런 곳에 내리면 사뿐히 못 내리고 날개에 접히거나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곳에 착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비행을 해서 멀리 날아간다든가 또는 어쩔 수 없이 산 뒤로 밀리면 내가 있는 이 산보다 이 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참 먼 지점에 넓은 들판으로 가서 착륙을 해야 여기서 온 바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싹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인 와류다. 자, 풍향.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 이게. 동풍
들어봤죠? 그럼 동풍은 어디서 부는 거야? 동쪽에서. 출발지가 어디냐 이게. 서풍 인천 앞바다에서 동해 쪽으로 부는 거야. 서풍. 북풍이면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부산 지역으로 부는 거고. 출발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걸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 서 있단 말이야. 동풍 분다 그러면 동쪽에서 나 있는 쪽으로 불어주는구나. 남쪽이다. 남에서 이렇게 불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침반 표시할 때 이게 사자 모양을 그래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가 동쪽, 그죠? 맨 꼭대기가 그냥 북쪽, 그죠? 서쪽, 남쪽 이렇게 표시해,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둥그라니까 360도로 분할을 해서 북쪽을 우리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해. 0도 또는 360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쭉 갈수록 각도가 90도 간 거죠. 그래서 동쪽은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쭉 넘어가서 남쪽까지 태양이 가 있으면 우리는 18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또 90도 이동한 거니까 270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북쪽으로 또 90도면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비행할 때 GPS 사면 여기 나와. 내가 비행하는 방향이 나와. 275도 뭐 이렇게 나와. 275도가 어디지? 270도 서쪽이니까 뭐 이렇게 분다는 거네. 내가 하늘에 막 상층에 올라갔더니 바람이 135도로 불어. 135도면 90과 180 사이잖아. 이렇게 분다는 거냐. 그죠? 바람이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부는구나. 우리는 남쪽과 북쪽을 먼저 해. 중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걸 보고 남동풍, 북서풍 이렇게, 동남풍, 동북풍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남쪽과 북쪽 기준에서 남서풍, 남동이 이렇게 여기 바람이 이와 같이 불고 있다. 이와 같이. 그러면 북쪽과 동쪽 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북동풍이 분다. 이렇게 이쪽과 같이 북쪽과 서쪽 사이면 북서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서풍, 동풍, 남풍, 북서풍, 남서풍을 다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부는 경우도 있어. 색깔이 안 나오나? 이렇게 불어. 남동풍은 남동풍인데 약간 남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를 한 번 더 얘기하면 돼. 남남서. 남남서. 남쪽에 치우쳐서 불어주는 바람이구나. 북북서.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주는 바람. 그래서 방위각을 보고 북쪽이 0도구나. 동쪽이 90도구나. 남쪽이 180도구나. 요게도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뭐 바람이 동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알맞은 각도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다. 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약자로 영어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해가지고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남서풍.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300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 북서풍이 이제 300도 각도로
여기가 2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60이니까 뭐 한 이 정도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아, 바람이 이렇게 들겠구나.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몇 센치, 몇 메다, 몇 킬로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시속 10킬로야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속도네 대충 알 거야. 근데 시속 10마일이야 이러면 도대체 그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어렸을 때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항공기의 표준 단위는 노트를 사용합니다. 노트. 노트를 사용을 해요. 원래 이제 배에서 쓰던 건데 노트라는 게 매듭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바람 측정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큰 장대에 끈이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매듭을 접으니까 발에 얼마큼 분했다가 이게 얼마큼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1노트, 2노트, 3노트, 4노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트라는 단위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오늘 바람이 50노트냐 30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뭐 관제소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 내가 비행을 하는데 몇 킬로 정도 바람이 부느냐를 아는 거니까 굳이 뭐 노트를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킬로미터, 시속, 초속 뭐 이렇게 좀 표현해서 쓰기도 한다. 자, 그런데 뭐 1노트가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 정도 될까? 그죠? 궁금하잖아. 그죠? 1노트가 몇 킬로인지. 어? 1노트. 1노트. 이런 또 현문자가 또 있어. 지금 바람이 5노트로 보고 있다. 그런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1.85 정도 돼요. 1.8 정도. 그러니까 10노트다 그러면 한 18km 정도 부는구나. 그러니까 18km 정도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이제 미국 애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피트, 마일 쓰잖아. 그죠? 골프 칠 때 뭐 몇 피트 뭐 이러잖아. 300피트씩 도대체 그 얼마큼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300m 날아가서 이러면 뭘 쳤네 이러겠는데 이제 미국 애들이 주도로 경제를 장악하다 보니까 다 개덜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원서로 갖고 뭐 계산하는 거 보면 다 뭐 피트 뭐 이런 거 인치 많이 쓴단 말이야. 그게 다 이제 책 만드는 애들이 이제 미국 애들 많이 써서 그렇단 말이야. 이제 국제 표준 단위는 MKS 단위라 가지고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걸 지금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1.8배 정도 곱하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등압선. 등압선. 말 그대로 압력이 그죠? 압력이 같은 것을 연결한 선. 압력. 지구에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데 지금 요 지점, 요 지점이나 요 지점이나 요 지점이나 요 지점이 다 똑같이 압력이 얼마냐면 1004 헥토파스칼인 정도였어. 그래? 요거를 표현을 할 때는 4 정도 차이 나게 그 선을 그어요. 너무 저기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004 정도 된 거, 여기 이제 4킬로도 요 지점을 봤더니 요 지역들은 1004 헥토파스칼이 나왔네. 뭐 주변에 있는 압력을 다 해보니 여기는 1008 정도가 나왔네. 그래서 그 선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 보니 이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선을 보고 우리는 등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등압선. 그래서 한반도를 중에서 이쪽 시베리아 쪽에 이제 저기압이 발달, 저기압이 발달했는데 1000, 1004, 1008, 1012 이런 식으로 한다. 고기압은 동해 쪽에 고기압이 발달했는데 1016, 뭐 1012,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냥 다 우리 편한 대로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바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부는 거죠. 반대로. 성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겠구나. 우리도 이제 산에 등산하면 산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죠. 올라가기 되게 힘들죠. 그러면 그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 어떻게 돼요? 되게 오밀조밀해, 넓어. 오밀조밀하죠. 우리도 똑같아. 아이고. 이와 같이 이 등압선이 이게 모여 있죠. 여기는 되게 펑퍼짐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곳은 압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 여기는 좁은 공간에 압력의 변화가 되게 심한 거예요. 압력의 변화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바람이 세게 불겠죠.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이게 좁을수록 여기 좁을수록 압력의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세게. 바람이 좀 세게 불게 돼요. 알았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기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압은요, 이 고기압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줘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바람이 불어줘요. 만약에 고기압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는 게, 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불어주니까 바람이 이거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자,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이든 남동이든 뭐 북동이 불겠네. 이 기압골만 봐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겠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는 게 나오죠.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저기압, 바람이 몰려 들어오는 데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야. 바람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로 표현하지? 바람이 날개 중심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몰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몰고 들어온 공기는 다 모이면 어떻게 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저기압은 이게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쭉, 상승기류가 생겨서 쭉 올라가니까, 공기 속에 습기가 있으니까 점점 올라가면 식으면 구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하면 구름이 형성되고 날씨까지 흐린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에서 상승기류가 생긴다. 고기압에는 날씨는 좀 맑아요. 여기는 바람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 중심으로부터 빠져나가니까 여기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이 하늘에서 야, 나 없어. 너 빨리 좀 내려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구름 같은 게 다 소멸이 돼. 그래서 고기압에는 날씨가 좀 맑고 저기압에는 날씨가 이제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는 또 이게 바람이 전체적인 기압에서 아래로 하강 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도도 막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의 이제 차이가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고기압은 찬 기류가 내려오는 거죠. 하강 기류가 생겨서 위에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아까 대륙권을 설명을 했죠. 대륙권에서는
해가 나면 해가 난 거에서 공기가 달궈져서 거기에서 공기 흐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대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햇빛을 받으면 따뜻한 공기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올라가다 보니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 공기는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와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찬 공기가 이동을 해서 그쪽을 메꿔주는. 그래서 이제 바람이나 공기의 순환이 발생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찬 거와 더운 거의 무게를 따지면 차가운 것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 여름에하고 겨울에하고 이륙하는 게 좀 틀려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다니까 공기 밀도가 좀 낮아. 그러니까 20kg인데 겨울에 20kg하고 여름에 20kg가 틀려. 겨울에는 20kg 주저앉았는데 잘 떴는데 여름에는 푹 가라앉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공기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공기 밀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쭉 해서 이렇게 이륙을 하죠. 여름에 뭐 온도가 한 35도씨 됐다. 이때 이륙하는 거하고 겨울에 0도씨 때 이륙하는 거하고 확 틀려요. 만약에 얘가 겨울에 떴다. 여기서 쭉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륙을 했다면 여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500m, 1000m 더 간 다음에 이륙을 하게 돼요. 그만큼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날개에 흘러가는 공기가 0도씨 때는 공기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의 분자량이 많다는 거죠. 많이 흘러가니까 드는 힘이 생기는데 여름에는 공기가 적어서 이게 흘러가는 양이 적다 이거죠. 그 양력이 덜 생기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20km하고 겨울에 20km 바람이 좀 틀려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만 쐬도 뒤로 산에 밀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공기 밀도가 이제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했는데. 우리도 여름에 더우면 오밀조밀 안 돼 있잖아. 우리가 안에 공기 분자라고 생각해봐. 무지 더워. 자 멀리 떨어져 있잖아. 추워. 좀 가까이 있어야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추우면 공기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공기 밀도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보령을 다녀왔어요. 그죠? 보령 이륙장에서 한 8km 보니까 거기에 바다가 보였어요. 그죠? 보령 앞바다, 대천 해수욕장이 보였는데, 바람이라는 게 해가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해가 여기서 해가 빛나고 있어. 그래? 그러면 해가 물도 따뜻하게 달구어지고 있을 거고, 이 육지도 햇빛이 내리쬐고 있겠죠. 그럼 두 군데 지금 어디가 더 빨리 따뜻해질까? 육지하고 물하고. 육지가 먼저 따뜻해지죠. 여러분 막 여름에 아스팔트 맨발로 걸어봐. 뜨거워서 못 걸잖아. 빨리 달궈져. 그러니까 어때? 이 달궈진 공기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물도 달궈지긴 했지만 육지보다는 덜 달궈졌죠. 차가운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불고 있어요. 자, 바람이 출발한 데가 어디야? 바다에서 출발한 거야? 육지에서 출발한 거야?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를 한자로 뭐라 그래? 해. 그래서 해풍이 분다. 이게 바람이 해풍. 낮에는 해풍이 부는 거예요.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해풍이 부는 거예요. 해풍이.
자, 이게 겨울이 저녁이 되면 땅은 이제 햇빛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식어야 되겠죠. 물도 식어야 되죠. 어디가 더 빨리 식느냐 이거죠. 육지가 더 빨리 식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따뜻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육지에서 바다를 부는 거죠. 아, 출발한 데가 어디야? 육지에서 있으니까 육풍이 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해륙풍이다. 해풍과 육풍. 합한 겁니다. 그래서 아, 해가 내리쬐면 여름에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저녁 뜨게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바람이 불어요. 그죠? 서쪽에 바람. 근데 저 강원도에 가면 이 바닷가 쪽은 받아서 육지로 불어.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의 특성, 해가 내리쬐니까 바다하고 땅하고 어디가 더 빨리 달궈져야 되니까 이게 위에 하늘에는 이렇게 서풍이 불고 있어도 그 지형적인 특성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지역풍이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의 이 정의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이 뭔지 육풍이 뭔지는 쉽게 생각하는 건 출발 지점이 어디냐. 그죠? 출발한 지점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출발했으니까 해풍이고 육지에서 출발했으니까 육풍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곡풍. 이것도 반대로 산풍과 곡풍을 얘기해요. 계곡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계곡 또는 다른 말로는 골. 그죠? 산 꼴짝이 다람쥐 할 때. 그죠? 산하고 골.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가 나면 이 부분이 이 위에 정상 부분이 햇빛을 더 많이 빨리 받아서 달궈져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곡에서, 그죠? 여기가 계곡이죠. 계곡에서 여기 차가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같이 곡풍 또는 우리말로 순수하면 골바람이 부는 거죠. 골바람. 그 이륙장에 있으면 해가 짱짱 나면 이제 뭐 계곡에서 막 바람이 후끈한 바람이 올라와요. 이륙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비행할 때 이제 상승기류도 뛰고 이런 거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이 위에 부분은 아무런 보호받은 데가 없으니까 빨리 식어버려. 이 계곡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곡 온 바람은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출발지가 산 꼭대기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산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광사서 용인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저녁 한 6시쯤 넘어가면 이륙장은 바람이 잘 들어가. 서풍이 잘 들어가요. 근데 착륙장은 이제 막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착륙장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산곡풍이다. 영어로는 이제 마운트 벨리 브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막 상승기류 자 구름까지 올라가고 하는 게, 자, 비행을 하는데 내가 상승기류 잡는다고 요 계곡에서 뺑날 돌려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잖아. 그죠? 아,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 일반인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가 달궈지죠. 그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어때? 바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 상륙장이 이렇게 쭉 상륙장이 여기라면 가다 보면 이런 중간에 산이 뿔로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 바람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구나. 아, 내가 떠서 여기서 잡아서 상승길 지나가는 걸 잡아서 고도를 높이 올려야겠구나. 이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초보 교육할 때 말씀드린 착륙장에 올 때는 산 능선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곳을 따라오면 치마 지역이란 말이야. 전진이 안 돼. 계곡에 착륙했는. 능선을 타고 와야 이렇게 뻗은 능선을 타고 이렇게 타고 와야 계곡에서 올라오는 이런 산 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을 이용해서 치마량이 적게 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곡에 있는데 뭐 와류도 없는데 전진이 안 되고 그대로 뭐 내가 30km인데 바람이 30km 불어봐. 그럼 전진이 안 되고 그대로 밀리던가 또는 산 뒤에 넘어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일요일날 보령 가서 계곡에 하나 들어갔다가 뒤로 밀려서 올라가는 도로 전봇대에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곡에는 바람이 세게 분다. 왜?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나오는 호스에 나오는 구멍을 반 정도 막으면 물의 속도가 빠르면서 멀리 가죠. 똑같아. 이와 같이 계곡이 생기면 이 우측은 폭이 없잖아. 그죠? 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여기는 바람이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비행할 때 계곡이나 데 가지 말라는 이유가 들어갔는데 바람이 2배, 3배 세지면 나는 내 날개 속도를 2배, 3배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에는 낮은 고도로 이 산보다 낮은 고도로 들어가면 계곡에 불어주는 골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뭐 접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륙풍과 상곡풍의 정의를 좀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는 구름을 보고 비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뭉게구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뭉게구름. 찐빵 모양으로 뭉실뭉실 생긴 거. 그거를 한자로는 저군이다. 그러니까 저군. 영어로는 꾸물루스다. 꾸물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구름이 비행을 하는데 저 앞에 형성된 구름이 뭐 이렇게 생겼다든가 또는 하나 모양인데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든가 하면 이런 구름만 봐도 저 밑에 해가 나서 땅에 달궈져 가지고 상승기류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구름이 됐구나. 저걸 보고 우리는 비행을 하는 거야. 발판을 비행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상승기류가 있을까?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비행을 하면서 고도가 충분하면 오른쪽인지 왼쪽에 저런 구름이 형성되고 있어. 그럼 저희가 상승기류가 있는 거래. 그 상승기류 밑에 가면 상승기류가 올라가니까 그걸 잡고 올리면 구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좀 많이 향상돼서 태국으로 한번 원정 가면 태국은 진짜 한 200km를 날아가도 그냥 평야만 있어. 만주 발판제 평야야. 그 산이 있으면 산 봉우리에 가면 상승기류가 있잖아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산 봉우리도 없어. 50m 산도 없어. 그냥 평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구름을 보고 내가 날아갈 지점 앞에 충분히 구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충분한 고도인지 보고 그 밑에 가서 구름을 잡아서 또 올리면서 그 다음 구름이 또 어디에 있지 하고 또 구름을 건너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250km 날아갔더라고. 거기서 이제 태국에 신기록 세웠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구름이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지면이 햇빛에 의해서 달궈지면
달궈지면 공기 덩어리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 하늘에 올라가서 압력은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점점 팽창을 해. 팽창을 하면서 작아졌던 것이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온도가 좀씩 내려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온도. 점점 올라가다 보면 그게 일기예보나. 오늘은 15도씨에 이슬이 맺혀. 20도에 이슬이 맺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쭉 만약에 30도 정도의 공기가 햇빛바닥 올라갔는데 점점 더 올라가면 식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식는데 쭉 올라가서 오늘은 15도씨야 그러면 15도씨 되면 그게 이제 싹 식어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서 공기들레가 상승하면 이렇게 작아졌던 게 부피가 커진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단열 팽창한다. 팽창하면 그만큼 온도는 좀 내려간다. 그럼 점점 올라가서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 그래서 구름이 되거나 또는 뭐 이게 눈사라기 같은 입자로서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늘 몇 도의 구름이 형성이 이런 거 모를 때는 일기예보 가서 오늘 이슬이 몇 도씨에 생기나를 보고 오늘 온도가 한낮에 몇 도까지 올라간대. 아까 얘기했듯이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온도가 내려가요. 아, 그러면 지금 30도씨니까 15도씨에만 1500m 올라가 있구나. 1500내 구름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행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기예보 보면 오늘이 구름이 생기는 고도 뭐 이런 걸 다 표시를 해주니까 훨씬 비행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비행을 할 때 이 기상을 모르고 비행을 한다는 거는 좋은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5과목 배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슬점 또는 이슬점 온도 점점점 낮아져서 수증기가 물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까지가 이제 연습 조종사가 필요로 하는 항공 기상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중급장에서는 뭐 열기류 비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지금 더 들어가게 지금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과목 10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